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제 전번 주에 우리 전번 시간에 이제 우리 그 건축 기초에 대한 얘기죠. 기초에서 자,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 기초 입문서에 보면 이제 89쪽입니다. 89쪽에 자, 우리 이제 그 집안에 대한 대책을 제가 요거 이제 시간이 이제 요번에 집안 계량 공법입니다. 자, 집안계량 공법은 자, 우리 이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집안계량 공법 보면은 치환법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탈수법. 그래서 탈수법 이제 물 빼는 거다 그래 갖고 배수법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배수. 자, 그런 것도 써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배수법이라고도 써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탈수법에 요게 이제 자, 어떤 게 있냐면 웰포인트 공법. 웰포인트 공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샌드 드레인 공법. 그 다음에 페이퍼 드레인 공법. 자, 이런 게 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하면은 자, 진동 다진 공법. 자,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자, 주입 공법. 자, 그래서 자, 주입공법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것도 진동다진공법도 자, 우리가 이제 그 영어로도 얘기해죠. 그래서 뭐냐 하면은 자, 우리 여기 써 있죠. 그래서 바이브러 프로테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얘는 그라우팅. 자, 그다음에 생석회 공법. 자, 그래서 요런 이거 이외에도 있는데 자, 요 정도만 우리가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집안 계량 공법은 자, 기초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집안 계량 공법이 아닌 거 자, 이렇게도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래서 자, 여기 써 있는 거 이외에 이제 다른 용어들이 나오면은 그것이 이제 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내용을 갖다가 설명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설명을 하면서 그게 이제 틀린 거 잡아내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 시환법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양질토로. 자, 그래서 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체를 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웰포인트 공법은 자, 여기 이제 결론부터 하면은 자, 얘는 자, 우리 사질 집안. 면서 하는 거고. 자, 얘는 자, 점토 집안.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얘도 사질 집안. 자, 주입 공법도 사질 집안. 자, 근데 생석회는 또 우리의 점토 집안.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깊게는 자, 우리가 기초 과정이니까 얘기를 안 했는데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하는 방법들 같은 거는 자, 우리 이제 기본 과정에 가서 하자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집안 계량 공법에 있다. 자,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쪽에 보면은요, 90쪽에 보면은 이제 조족식 구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이제 3번에 보면 조족식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요 한쪽 넘겨서 지금 이제 90쪽에 보면 이제 우리 조족식 구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족식 구조는 자, 우리가 뭐냐 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벽돌 구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블록 구조.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돌 구조. 자, 요 세 가지가 조족식 구조다. 그러니까 자, 뭐냐 하면은 자, 이거 세 가지인데 우리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죠. 시멘트 모르타르라고 그랬습니다. 시멘트 모르타르를 갖다가 교착제. 본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착제로 사용해서 자, 우리 벽돌이나 블록이나 돌을 갖다가 쌓아 올리는 구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멘트 모르타르가 뭐냐 그러면 시멘트에다가 물에다가 자, 그다음에 모래가 들어간 거. 자, 요게 본드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사용을 할 때는 먼저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자, 얘를 먼저 이렇게 혼합을 합니다. 그걸 갖다 우리 뭐라 그러냐면 건비빔이라고 얘기합니다. 건비빔. 자, 그래서 건비빔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물을 넣고 해서 자,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해서 자, 쌓아 올리는 구조다 해서 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한다라는 거. 자, 이런 내용을 하고요. 자, 이제 첫 번째 이제 나오는 게 우리 이제 기초서에 보면은 자, 벽돌 구조가 나오는데 벽돌에서는 저 이제 표준형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요것도 자, 알아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벽돌이 자, 우리 이제 제가 이렇게 그립니다. 자, 여기 이제 벽돌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 긴 쪽, 자, 긴 쪽을 갖다가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길이라고 얘기하고 자, 요 좁은 쪽을 갖다가 요걸 뭐라 그러냐면 마굴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자,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지금 여기 두께라고 얘기한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나와 있는 게, 그래서 여기 우리 기본수익에 이제 요걸 온장이라 그래요. 온장. 자, 온장. 그래서 온장 같은 게 길이가 190이고요. 자, 그래서 얘가 19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마구리가 50, 자, 90. 자, 그 다음에 자, 두께가 57. 자, 이렇게 해서 자, 얘가 90이고, 자, 그 다음에 얘가 57이다. 이렇게 되는 게, 자, 우리 이제 여기에 써 있는 거죠. 그래서 190, 90, 57. 자,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저절로 이 수치가 알아집니다. 그래서 수치인데 알아야 되는 게 결론은요. 자, 온장이라는 게, 자, 사이즈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 1B라 그럽니다. 1.0B. 그래서 뭐냐 하면은 길이 190이 B라는 게 블록 또는 블릭이라 그래서 이제 벽돌을 갖다가 영어로 블록이라 그래요. 그래서 얘가 1B, 얘가 0.5B.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벽돌을 사용을 할 때, 자, 이렇게 온장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잘라서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르는 거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마름질 한다 그래요. 자, 영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커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마름질은 얘기하면, 아, 얘를 잘라서 사용하는 거. 근데 그 잘라서 사용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르는 거에 보면은, 자, 길이를 갖다가, 자, 여기서 이렇게 반으로 자릅니다. 그러면 요거하고 요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요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반토막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용어들, 반토막. 그러니까 얘는 0.5B.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토막.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자릅니다. 여기를 잘라요. 자, 잘라서, 자, 요 부분하고, 자, 요 부분 나옵니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2호 토막이라고 합니다. 2호 토막. 그래서 0.25B. 0.25B에서 또는 4분의 1B.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7호 토막. 자, 그래서 0.75B 이렇게 얘기해요. 또는 4분의 3B. 자, 이런 것들, 자, 이렇게 잘라내는 거, 이런 것들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길이를 자를 때는, 자, 반토막, 2호 토막, 7호 토막이 나오는 거고, 마구리도 자릅니다. 마구리도, 자, 여기를 갖다가, 뭐 색깔로 할까요? 자, 요렇게 자릅니다. 그러면, 자, 요거하고 요게 나옵니다. 그럼 얘는 뭐라 그러냐면 반절이라고 그럽니다. 반절에서, 자, 얘 어떻게 되는 거야? 0.25B죠. 얘 0.5를 자르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2호 토막에 0.25. 자, 그 다음에 반절에 0.25. 그래서 자, 요 폭하고 요 폭이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공간에 잘라서 둘 때는 이거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걸 사용해도 된다. 이 정도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온장을 해서 마름질을 하는 거. 자, 그런 게 이제 우리 그 그림으로만 이제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서 이런 거를 사용한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3번에 보면은, 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거를 모르면은 그 밑에, 자, 우리 켜 배치 쌓기라 그러는데, 자, 이제 쌓아 올리는데, 자, 이렇게 이제 벽돌을 쌓아 올린다라는 거죠. 쌓아 올릴 때, 이걸 갖다 1켜. 자, 얘를 갖다 2켜. 이렇게 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켜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자, 이런 거였는데, 자, 4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제 최근에는 잘 이제 시험 문제는 안 나오지만, 자, 옛날에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있냐면, 영식하고 네덜란드를 우리 화란식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얘 2개가, 나머지 프랑스하고 미식은 뭐 거의 시험 문제가 안 나오고요. 또 제가, 그래서 요 2가지가 약간 반대 개념이라 얘 2가지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영식은 이제 거기 써 있는 대로 해서, 자, 지금 얘기했잖아, 한 켜는 길이를 쌓는 거고,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용어들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켜에는 마구리를 쌓는다. 자, 그래서, 자,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는데 반복을 시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제 한번 그려보자고요. 이건 조금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자, 이렇게 벽돌을 쌓는다 그럴 때, 자, 이게 한 켜, 2켜, 3켜, 4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켜는 길이를 쌓는다 그러니까 정면에서 봤을 때 얘가 보이게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쌓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째 켜에는 마구리. 자, 요게 마구리입니다. 0.5B 마구리니까, 자, 마구리 쌓으니까 요렇게 쌓으면 됩니다. 그죠? 요렇게 하면 요렇게 딱딱 맞게 돼 있어요.
자, 맞게 돼 있는데 뭐가 생기냐면 이게 통줄눈이 생깁니다. 통줄눈이 생기면은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줄눈을 피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 모서리 쪽에 이쪽이 이제 이쪽을 모서리라 그런단 말이죠. 자, 모서리 쪽에 자, 우리 뭐냐 하면은 마구리 쪽에 모서리의 마구리 쪽에다가 자, 뭘 넣냐 하면은 이오토막이나 또는 반절을 넣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오토막이니까 요 폭입니다. 요 폭이고 요 폭입니다. 그죠? 요게 반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다 요런 거 요런 쪼가리를 넣는 겁니다. 요게 이오토막이나 뭡니까? 반절입니다. 무슨 쪽에? 마구리 쪽에. 여기 마구리 쌌잖아요. 마구리 쪽에다가 넣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돌을 갖다가 쭉 넣으면은 여기가 요걸 넣기 때문에 요렇게 됩니다. 자, 요런 게 없어지고 요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싸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쾌는 이제 길이를 싸니까 길이로 해서 자, 이렇게 싸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쾌에도 여기에 이오토막이나 반절을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넣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싸면은 자, 이게 막힌 줄눈이라 그래. 줄눈이 통줄눈이 아니고 막힌 줄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면니까 튼튼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싸는 게 이제 가장 튼튼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튼튼해서 자, 우리 뭐라 그러냐면 내력벽 쌀재 자, 이런 식으로 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영국식 쌓기입니다. 그래서 자, 요 이오토막이나 반절, 마구리 쪽에 들어간다라는 자, 요런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고요. 자, 네덜란드 화란 쌓기는 요 똑같습니다. 한 쾌의 길이, 두 쾌는 마구리인데 또 반복하는 것도 똑같은데 요 모서리 쪽에 길이 쪽을 손을 보는 겁니다. 길이 쪽에다가 7호 토막을 넣습니다. 자, 이것도 그냥 한번 그려보면은요. 자, 똑같이인데.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한 쾌, 두 쾌 했는데, 첫 번째 쾌에 길이를 넣는 겁니다. 자, 길이를 쌓고요. 자, 두 번째 마구리를 쌓는 겁니다. 마구리. 지금 길이 마구리 똑같아 그랬어요. 자, 이렇게 쌓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통줄눈이 생기니까 자, 길이 쪽에다가 길이 얘입니다. 길이 쪽에다가 7호 토막. 7호 토막이니까 저기 0.75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돼요. 여기에 이렇게 넣는 겁니다. 자, 얘가 7호 토막을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길이 쌓기를 하면은 자, 이렇게 옵니다. 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자, 두 번째 쾌는 그냥 길이 쌓기, 마구리 쌓기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자, 뭘 넣는 거야? 이렇게 쌓는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쌓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싸서 이제 얘 두 개가 다 어떻든 내력벽으로 사용하는데 자, 이제 요거 이제 우리 화란식 네덜란드식은 얘에 비해서 이게 큰 쪼가리 크기가 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모서리가 튼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적으로 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용을 하는 벽돌 쌀재 제2 방식을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 말들을 자, 우리가 자, 여기서 좀 알고 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는 자, 볼 거 없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쪽에 이제 양가로 4번에 보면은 벽돌 쌓기 시 주의사항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자, 막힌 줄눈.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지만 다 막힌 줄눈으로 싼단 말이죠. 막힌 줄눈으로 싸는 게 자, 우리 좋은 거다. 자, 요것도 그냥 한 김에 보면은요. 막힌 줄눈, 통줄눈 얘기하면 다시 좀 얘기를 하면은 자, 그래서 막힌 줄눈은 자, 이렇게 쌌을 때 이렇게 쌓는 게 막힌 줄눈입니다. 그죠? 이렇게 쌓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세로 줄눈이고 자, 이게 이제 가로 줄눈인데 세로 줄눈이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막힌 줄눈 쌓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그냥 같이 그리면은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많이 쌓다 그러면 자, 이제 그죠? 세로 줄눈이 쭉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통줄눈 쌓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이제 차이가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자, 그래서 자, 여기에 만약에 하중을 받는다.
자, 그러면 자, 이게 하중을 여기 받습니다. 하중을 받으면 그 두 번째는 자, 요렇게 받는단 말이죠. 자, 세 번째는 자, 요렇게 해서 받고요. 자, 네 번째는 자, 요렇게 받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 이렇게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중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막힌 줄눈으로 싸면은 하중이 분산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근데 통줄눈으로 싸면은 지금 있지만 여기 하중, 그러니까 이렇게 하중을 받으면 그대로, 그죠? 그래서 얘는 하중이 집중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는 이제 얘는 위에서 그러니까 이게 분산이 이렇게 좌우로 분산되니까 힘이 분산되니까 튼튼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내력벽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자, 우리 이제 하중이 집중되니까 얘는 이런 거 내력벽으로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내력벽 이런 데 사용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1번 지문에 보면은 막힌 줄눈으로 쌓는 게 원칙이다. 자, 통줄눈을 쌓는 거는 자, 이렇게 비내력벽이 되니까 가급적 피한다. 그래서 여기도 쌓기 방법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벽돌 쌓기 주의사항 조족식에서는 이런 데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여기 있는 지문들 이런 거. 자, 그래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그냥 읽어보면 되고요. 자, 세 번째 보면은 내력벽을 쌓을 때는 특별한 때 이외에는 지금 영국식 화란 또는 화란식. 그죠? 그죠? 얘 두 개가 이렇게 쌓는 게 이게 일반적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것도 다 시험 문제 옛날에 나왔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루 높이 쌓기에는 표준이 1.2에서 1.2. 그러니까 1.5가 우리 이 지문도 뭐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루 높이 쌓기가 1.2에서 1.5배라는 겁니다. 1.5 자, 배래입니다. 자, 미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요게 표준입니다. 자, 이거 벽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벽돌에서 할 때 자, 이렇게 쌓고요. 자, 근데 이제 요 뒤에 블록도 나오는데 블록도 똑같이 보면은 1.2에서 1.5입니다. 요 정도 높이를 쌓라고 자 되어 있어요. 근데 블록에서는 얘가 표준입니다. 자, 이런 것들도 자,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대 1.5m 있고요.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5번 지문도 자, 우리 일반적으로 층단 들여쌓기, 그다음에 부득이 할 때는 켜걸음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지금 용어 몰라도 자, 이제 우리가 본 과정에 가서 보면은 이제 배우니까 그냥 여기서 그 정도로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블록 구조 보면, 자, 블록은 자, 우리 블록으로 해서 쌓는 건데,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림과 같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쌓는 겁니다. 쌓는 건데, 이제, 시험 문제가 블록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 보강 블록조가 나옵니다. 보강 블록조는 뭐냐 하면은,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좀 지우고요. 자, 우리 블록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우리 뭐 다 모르는 사람 없는데, 자, 이렇게 생겨서, 자, 구멍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생긴 게 이제 블록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자, 이제 블록 쌓기 한체는 자, 이렇게 해서 좌우로 여기도 이제 하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들어가는 거고요. 자, 여기서도 들어가면은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쌓는 건데, 자, 우리 보강 블록조는요, 자, 보강 블록조 여기 말은 없지만은 보강 블록조에 대한 얘기를 좀 보자고요. 자, 보강 블록조는 가로, 세로, 철근을 놓는 겁니다. 철근을 갖다가 설치하고 그 설치한 데에다가 콘크리트나 자, 그다음에 시멘트 모르타르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얘를 갖다가 사춤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그냥 쌓는 거 다른 것들은 그냥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건데 얘가 보강 블록조는 철근이 들어간다라는 거하고 사춤을 한다라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요 구멍도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이 안에다가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겹쳐지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는 겁니다. 자, 얘가 세로 철근을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게 뭐냐 하면 가로 철근입니다. 얘가 가로 철근이고 얘가 세로 철근입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철근을 설치하고 이 철근이 들어간대. 요 구멍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뭘 하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자,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춤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쌓으니까 얼마나 보강 블록조 굉장히 튼튼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쌓는 게 보강 블록조.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블록 쌓기의 주의사항도 얘도 여기서 시험 문제가 거의 나오는 겁니다. 나온다 그러면. 자, 그래서 요거 살두께가 두꺼운 쪽을 위로 가게 쌓는다 그러는데, 자, 그 뒤에 보면은요, 그림이 있습니다. 뒤에 보는데, 자, 얘를 갖다가 옆에서 보면은요, 자, 이 옆에서 우리 블록을 보면은 이렇게 여기 구멍이 뚫려 있는데, 구멍이 이렇게 약 경사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얘가 자, 여기 살이고요. 구멍이 자, 이렇게 뚫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걸 갖다가 살두께라 그러는 거예요. 요 살두께가 위에는 크게. 자, 그다음에 여기 살두께가 경사가 져 있으니까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경사가 지냐면 이 블록을 만들 때 보면 이제 이렇게 여기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만약에 스트레이트로 되면 이게 잘 안 빠집니다. 작업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사를 줘요. 그러니까 두꺼운 쪽이 하고 가느다란 쪽 이렇게 이런 게 생기게 돼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위로 가게 싸라는 거예요. 그 그림이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렇게 해서 싸라는 겁니다. 요렇게.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반대로 이 살두께가 두꺼운 쪽을 그러면 밑으로 싸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자고요. 자, 살두께가 두꺼운 이렇게 하면 자, 여기가 적은 거고요. 자, 얘가 큰 쪽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싸면은 어떻게 현상이 나오냐 하면은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렇게 싸면은 자, 여기 사이에다가 자, 우리가 뭐야, 그죠? 이걸 철근을 넣고요. 철근을 넣고 여기에다가 자,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를 넣으면은 자, 이렇게 해서 넣을 때 여기가 좁으니까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잘 들어간단 말이죠. 들어가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자, 여기다가 그죠, 우리 시멘트 모르타르를 넣으면 여기가 좁잖아요. 좁으니까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요 부분이나 요 부분은 그죠, 공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공간이 생긴다라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죠, 여기는 부착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강도가 떨어진다. 자,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자,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지금 살두께를 두꺼운 쪽을 위로 가게 쌓는다. 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자, 여기 보고요.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도 자, 요 지문 보면은 일반 블록조는 막힌 줄눈으로 하지만은 보강 블록조는 통줄눈으로 한다. 지금 보강 블록조 얘는 왜 철근을 넣고 여기다 넣으니까 얘는 통줄눈으로 합니다. 대신 이 철근을 넣기 때문에 무지하게 튼튼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그죠, 모르타르의 강도는 블록의 1.3배. 이거 전번 주에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도요. 블록은 벽돌과 달리 모르타르 접촉부만 물추김을 한다. 자, 그 다음에 5번도 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죠. 하루 쌓기 높이가 자, 여기 나왔단 말이죠. 자, 블록 같은 경우도 블록이나 벽돌이나 보면 1.2에서 1.5다 이렇게 돼요. 근데 자, 요런 말, 얘가 표준이고요. 벽돌은 얘를 표준으로 한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자, 우리가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보면은요. 자, 여기서도 자, 우리 6번도 시험 문제 한번 나온 건데, 자, 요거는 그 기본 과정 가서 좀 설명을 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7번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쌓을 때 보면 옆에 그림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3켜 정도를 쌓고요. 3켜 정도를 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철근 넣고 이렇게 우리 콘크리트 사춤을 합니다. 3켜 정도. 그래서 요 3켜라는 것도 몇 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겁니다. 3켜 정도로 해서 쌓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8번도 요거 알아야 되는데, 자, 오른쪽에 그림도 있고요. 그 말에 보면 세 번째 보면, 자, 이렇게 3켜를 쌓는데 여기는 여기 위에 요 얼마나 그랬어요? 여기서 요 길이 50mm 정도. 요 수치도 좀 아는 게 좋습니다. 50mm 정도 여기는 사춤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게 써 있죠. 그리고 그림도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자,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이제 3켜를 쌓고요. 또 여기 위에다가 3켜를 쌓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 만약에 자, 여기다가 또 이렇게 쌓는다라는 거죠. 쌓을 때 자, 여기도 이러니까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쭉 쌓는데 자, 여기다가 이제 자, 여기다가 모르타르를 넣을 때 보면은 자, 만약에 여기까지 싸면은 50mm 이런 거 없이 그냥 여기까지 싸면은 여기서 그죠, 여기가 부착이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럼 이게 뭐야? 통줄눈이 된다라는 거야. 통줄눈. 그죠? 요 자체가 요게. 그죠? 그러니까 강도가 떨어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만들면은 그죠? 여기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니까 더 튼튼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50mm, 이게 50mm, 그러니까 요 정도 조금 들어가게 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이제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돌 구조는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생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 보면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 이제 철골 구조 보자고요. 철골 구조가 이제 우리 한 문제, 또 이제 많이 나오면 두 문제 나옵니다. 조족식도 지금 봤지만 조족식 같은 경우는 한 문제 정도. 한 문제에서 이제 벽돌이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자 우리 이제 블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봤고 자 이제 철골 구조에 대한 얘기를 자 우리 보자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장단점 나오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장점에서 보면은 자 우리 철골 구조 이렇게 되는데 철골 구조 여기 이제 있는 거 들어가기 전에 보면 자 우리 철골 구조에서 자 우리 이제 전번 과정에서 배운 거에서 자 우리 이게 뭐라 가구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가구식에는 뭐가 있냐면은 자 우리 목구조 그 다음에 지금 얘기 철골 구조 자 이 얘기죠. 그래서 뭐예요? 예, 가늘고 긴 부재를 사용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철골 구조의 특징이 횡력에 강하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얘가 그래서 철골 구조가 자 이런 거고요. 이제 철골 구조에서 이제 나오는 말 중에 하나는 요 좌굴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철골 구조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애치형강, 자 애치형강 이런 거를 애치형강이나 아이형강 자 이런 거를 많이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제 가늘고 긴 부재 또는 자 이렇게 그죠 강간에서 이제 파이프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하면서 철골 구조하면 자 이렇게 받는 힘, 자 이렇게 받는 힘, 자 이거 뭡니까? 우리 압축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압축력에 의해서는 자 얘가 약하면 어떻게 이게 변형이 됩니다. 이 변형이 되는 걸 뭐라 그러냐? 우리 좌굴이라 그런다. 그래서 압축력에 의해서 좌굴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좌굴 얘기가 철골 구조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 자 있고요. 자 우리 이제 기본서 보면은요. 장점에서 보면 강력한 구조로 큰 경관이나 고층 구조물에 적합하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이제 철골 구조의 이제 대표주자 보면 우리 그냥 뭡니까? 우리 전철 역사 생각하면 됩니다. 전철 역사 같은 게 이제 우리가 자, 철골 구조로 해서 되어 있는 건데, 보면은 자, 대부분 이 전철 역사, 그러니까 이 경관이라는 거예요. 경관이라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경관은 뭐냐 그러면 자, 우리 스팬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래서 스팬, 자, 요렇게도 쓰고요. 또는 간사이, 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얘가 뭐냐 하면 기둥과 기둥 사이. 기둥과 기둥 사이를 갖다가 자, 우리가 경간 또는 스팬 또는 간 사이 이렇게 얘기해요. 기둥과 기둥이니까 자, 기둥이 있고요. 기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 거리, 이거를 갖다가 이 거리를 경간이라 그런단 말이죠. 자, 이랬을 때 얘를 지금 우리 기본서에 보면 어떻게 된다? 큰 경간 또는 긴 경간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만 이게 기가 넓고 이러면은 자, 우리 다른 구조물을 하면 좀 튼튼하지가 못한데 철골 구조는 괜찮다. 그래서 우리 역사 같은 데가 지금 그저 가운데 전철이 들어간데 이게 굉장히 이게 경관이 크단 말이죠. 근데 자, 이렇게 이런 걸 철골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 요런 얘기가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자, 이제 단점에서 보면 비내화적이고 고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녹슬기 쉬우니까 녹막이 칠을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나와 있죠. 부재가 세장함으로 자, 요 좌굴이라는 얘기. 자, 그래서 자, 이런 내용들도 자,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강제의 재질 기호도 보면은 SS, SM, SN 자, 요 SN 이렇게 나왔는데 SS는 자, 여기 옛날에 한번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꼭 넣어주는데 SS가 뭐냐면 일반 구조용 아변 강제. 그러니까 일반 구조 이런 거 만들 때는 쇠붙이 얘를 사용한다라는 거야. 그다음에 SM은 용접 구조용 아변 강제라고 얘기하고요. SN은 자, 건축 구조용 아변 강제.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 2번에 보면 접합. 그러니까 쇠붙이를 해서 이제 접합을 하는 건데 접합을 하는 방법에는 자, 우리 지금 리벳 접합이 있고요. 그러니까 리벳으로 해서 리베팅 한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볼트로 해서 볼트 접합이라 그러고 또는 용접 또는 용접 이렇게도 얘기하고 용접 접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크게 세 가지로 해서 자, 우리 그저 접합을 하는데 이제 얘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죠, 용접이. 자, 그래서 이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리벳 접합은 옛날에는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리벳 접합 별로 안 합니다. 시험 문제도 자, 별로 안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볼트 접합은요, 그냥 볼트 접합은 또 요 구별을 하면은 보통 볼트 접합이 있고, 그 다음에 고력 볼트, 그 다음에 고장력 볼트 또는 고력 볼트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볼트 너트로 해서 하는 게 이렇게 접합을 하는 게 이거고요. 우리 이제 구조물 같은 거나 힘 많이 받는 데는 얘를 사용합니다. 고장력 볼트, 고력 볼트.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이 접합에서는 자, 얘하고가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번에 이제 얘 뒤에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력 볼트 또 그 가로하고 써 있죠. 고장력 볼트인데,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첫 번째 줄 끝에 보면은 강도가 그러니까 무지하게 좋은 겁니다. 강도가 큰 볼트를 갖다가 또 조립을 할 때, 접합을 할 때 강력한 힘으로 조립을 합니다. 그래갖고 굉장히 튼튼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접합제 간에 그래서 여기서 요 말 마찰력에 의해서 자, 힘을 전달한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우리 그냥 보통 볼트 이렇게 볼트하고 너트를 체결을 하면은, 그 다음 쪽에 저 사진도 있지만, 요 나사산, 그걸 뭐라 그러냐, 조임력에 의해서 힘이 전달된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 나사산에 있는 그 힘으로 해서 힘이 전달이 되는 건데, 얘는 어떻게 된다니까 마찰력.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림을 요거 좀 그리면은,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얘 구멍을 뚫고요, 판재에다가.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볼트를 넣는 거죠. 자, 이렇게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사이에 이제 뭐 와샤가 들어가죠, 일반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너트로 해서 자, 이렇게 조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볼트는 자, 요 그림에서 보면 여기 나사산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요 힘, 그 힘을 조임력이라고 그러는데 얘에 의해서 힘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강력한 힘으로 이걸 조인다고 그러니까 어떤 힘이? 판재하고 판재, 부재와 부재 사이에 이런 힘이잖아. 마찰력. 그거에 의해서 힘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고 풀리지도 않고 이런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쪽에 보면은요, 고장력 볼트 접합의 장단점에서, 자, 그래서 마찰력에 의한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마찰 접합. 그러니까 이 마찰이라는 얘기가 지문에 항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 시험 문제 이때까지 많이 나왔는데 꼭 이 말. 자, 근데 그리고 이제 그래서 마찰 접합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뭐야, 그죠? 튼튼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자, 세 번째 보면은 반복 응력이 강하다. 그다음 그 가로하고 필요 강도라 그러는데 필요 강도라고도 하고 필요한도라고도 합니다. 자, 필요한도라는 말이 이제 우리 공학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필요한도 나오면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반복 하중이라는 거는 뭡니까? 그죠? 우리 아까 그 뭐 조족식에서 하중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건 그냥 일정한 하중을 얘기하고 반복은 우리 자동차 타고 가면은 그죠? 계속 이런 거 계속 힘이 이렇게 막 받는 거 그런 걸 반복 하중이래. 그러니까 필요한도라는 이런 얘기는 반복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필요한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막 움직이는 요동치는 데에도 얘는 어떻다는 거야? 고장력 볼트는 무지하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풀린다라는 거야. 안 풀리고 안 부러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 얘기가 여기 써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거 있고요. 자, 그다음에 D번도 이제 여기서 설명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제 F번도 보면 너트가 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 이거 쓰는 겁니다. 기계나 우리 건축물이나 이런 데 보면 다 고력 볼트, 고장력 볼트를 쓰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단점에 보면 비싼 거죠. 자, 그래서 그 정도만 보고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용접접합에 대한 얘기 보면은요. 자, 우리 그 그림도 있지만은, 자, 부재와 부재를 갖다가 이렇게 맞대서 하는 걸 맞댄 용접이라고 그러고요. 모살 용접이라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얘는 모서리에 살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우리가 부재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그죠? 하나는 세우고 하나는 수평으로 놓고 이렇게 하는 거나 또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겹치는 거. 겹쳐서 하는 것도
이렇게 해서 요 모서리 여기를 갖다 이렇게 용접하는 경우,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를 갖다가 요 그림에는 없지만 이런 거를 우리가 모살 용접이라고 한다. 모서리에 살을 붙이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맞댄 용접이나 모살 용접에 보면은 유효 목두께가 있고요. 자, 위에 보면은 여분이라고 있어요. 또 우리 모살 용접에도 보면 유효 목두께 여분이 있는데 이런 용어들, 자, 이런 것들도 그냥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살 치수라고도 있고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1번, 2번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은 용접의 결함. 용접에서는요, 자, 용접의 이 결함하고요, 요 결함만 놀았네요, 제가요. 그러니까 용접에 관련된 용어들. 자, 얘가 이제 시험 문제나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접이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고장력 볼트가 나오는데 용접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용접의 용어나 또는 그 결함도 이제 용어죠. 자, 그래서 자, 얘에 대한 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이제 처음에 그 나오는 게 이제 뭐냐 하면은요. 자, 그래서 자, 우리 보면 언더컷하고 오버랩. 언더컷. 자, 그 다음에 오버랩. 자, 얘 두 개가 세트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서 보면은, 자, 블로우하고 피트. 그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제가 요 정도만 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언더컷은, 자, 여기에 맞댄 용접을 하나 좀 예를 들자고요. 자, 맞대는 건 이렇게 부재를 맞대 갖고 용접을 하는 겁니다. 부재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용접봉으로 해갖고요. 자, 그래서 전기를 통하게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또 용접에서는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아크 용접입니다. 얘가 강도가 가장 크고 일반적으로 얘를 제일 많이 사용해요. 자, 그래서 아크 용접하면 자, 이렇게 용접봉하고요. 용접봉하고 여기 모재에다가 여기다 전기를 통하는 겁니다. 얘를 일반적으로 플러스를 놓고 얘가 마르스를 놓으면은 자, 얘가 가까이 가면 번쩍 불꽃이 일어난다. 그걸 아크라 그래요. 그 아크에 의해서 이쪽 부분하고 용접되는 이쪽 부분하고 얘하고 녹으면서 자,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용접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용접이 되는 거를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지금 보면 언더컷이라는 거 언더 밑이라는 거야. 자, 우리 국산말로 빈틈이라는 거야. 용접을 했는데 지금 그림과 같이 이렇게 용접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됐다? 이렇게 덜 됐다라는 거야. 이렇게 덜 된 거. 자, 이런 거를 갖다가 빈틈 그런 걸 언더컷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얘에 비해서 이제 오버랩은 뭡니까? 넘쳤다 이랬냐? 용접을 했는데 이렇게 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돼 있어요? 겹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 이제 조금 깊은 내용도 이제 최근에는 나왔지만, 그래서 이렇게 되는 내용들, 언더컷, 오버랩, 그죠? 그래서 용접이 많이 되고 죽게 된 거. 자, 그런 내용들이, 자, 여기, 그죠? 써있죠? 그렇게 해서, 자, 더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하고 리을에 보면, 블로홀. 자, 얘는 뭐야? 기포를 얘기합니다. 공기구멍. 자, 용접을 했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저기, 그죠? 이렇게 뭐야? 안에 이 기포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걸 갖다가 블로홀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생기면은요, 그죠? 강도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블로홀 있고요. 자, 피트. 자, 피트는 뭡니까? 얘 세트라 그랬는데, 얘가 이제 기포가 되니까, 얘 가벼우니까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게 또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요 부분이 기포가 있으니까 이게 뻥 뚫린다라는 거죠. 자, 그걸 갖다 또 뭐라 얘는 곰보라고 합니다. 곰보. 자, 그러니까 뭐야? 얘 세트가 블로홀이 상승해서 표면에 나타난 구멍을 뭐라 그런다고요? 피트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크레이터. 크레이터도 자, 이것도 잘 알아야 됩니다. 크레이터. 자, 얘는 크레이터라는 건 자, 우리 국산말로 하면 분화구입니다. 분화구. 자, 근데 자, 우리 뭐라고 했어요? 용접의 끝부분에 움푹 파인 거라고 그랬죠? 자, 용접을 이제 이렇게도 그렸는데, 자, 이렇게도 보자고요. 자, 이런 판을 갖다가 위에서 용접한 겁니다. 자,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를 용접을 했다라는 거예요. 쭉. 자,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 끝까지 쭉 이렇게 용접을 했습니다. 용접을 하고 나면은 이제 식잖아요. 식으면 어디예요? 자, 이 부분, 중앙 부분, 이 끝부분, 어디가 먼저 식냐면, 그저 이 끝부분이 공기에 노출이 돼 있으니까 이쪽 부분이 먼저 식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식으면서 어떻게 되냐, 우리가 식으면은 어떻게 되냐, 저기 뭐야, 수축이 갑니다. 수축이.
그러니까 여기가 쑥 들어가 버린다. 이쪽 처음이나 끝이 어떻게 됩니다? 쭉 들어가 버립니다. 수축이 돼 버려요. 여기 중간에 비해서 그런 게 수축이라는 걸 뭐라 그러냐면 크레이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불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우리 그 밑에 박스로 놓아놨네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해서 만약 이런 걸 용접을 할 때는 여기다 이렇게 판을 대고 합니다. 여기도 좌우에. 자, 얘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엔드탭이라고 합니다. 엔드탭. 자, 그러니까 뭐 끝에 대준 겁니다. 판을 대준 건데 이렇게 대고 여기서부터 해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용접을. 쫙 해서 여기까지. 그죠? 그럼 여기는 수축할 수 있는데 여기는 관계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붙여서 했으니까 나중에 떼어버리면 된다고. 떼어버리면 자, 요 부분이나 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상이 없이 용접이 잘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요거하고 얘하고 이제 같이 세트가 지금에서 엔드탭 같이. 자, 여기서 한 둘, 넷, 6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시험 문제 나왔고요. 그 위에도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은 좀 더 다음에 보면 되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철골 구조. 자, 요거에 대한 또 이제 깊은 내용들은 어떻든 기본 과정.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기본 과정 다 또 있고, 심화 과정도 있어요. 자, 그때 이제 좀 보는 걸로 하고요. 요 정도에서 그냥 이렇게 맛만 보고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우리 5번에 보면은요,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자, 우리 구조 편에서는 얘가 제일 중요한 거죠. 시험 문제도 얘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5번 보면은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RC 구조라고 써 있죠. Reinforced Concrete Construction. 자, 이렇게 얘기해서 RC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 개요에 있는 말들이 여기 지금 여기에 3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말들이 시험 문제 많이 나왔은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시험 문제 많이 나왔는데, 자,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제 보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보면은 철근 콘크리트 얘기할 때, 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본서에는 좀 없지만 그냥, 자, 압축력, 인장력, 자, 그 다음에 부시, 자, 그 다음에 열에 대한 얘기. 자, 요런 내용들을 자, 우리가 좀 얘기를 합니다. 자, 뭐에 대해서? 얘야 철근하고 콘크리트에 대해서. 철근, 그 다음에 콘크리트. 자, 요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철근 같은 경우, 자, 자, 이런 압축력, 인장력 다 배웠습니다. 압축력은 눌러주는 거고, 인장력은 잡아당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철근 같은 경우 압축력이 강합니다. 인장력, 자, 잡아당기는. 자, 철근, 세부치가, 그죠? 콘크리트에 비해서 압축력, 인장력이 다 강합니다. 근데 콘크리트는 압축력에는 강해요. 콘크리트도. 이렇게 눌러주는 힘에 이렇게 보면 강한데, 인장력, 잡아당기면 철근에 비해서 얘는 약합니다. 약하다. 그러니까 자, 콘크리트도 된 거 그냥 해서 잡아당기면 그죠? 우리 균열가고 파괴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우리 지금 철근 콘크리트,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근 콘크리트가 이게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얘가 약하니까, 자, 우리가 콘크리트는 압축력을 부담한다 이렇게 얘기해. 자, 나는 얘가 약하니까 내가 이거 부담할게. 너는 둘 다 강하지만 이 인장력에 내가 약하니까 너는 이거 부담하라.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도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죠. 자, 그러니까 뭐야? 철근은 뭘 부담한다고요? 인장력을 부담하고요. 콘크리트는 압축력을 부담한다. 얘가 이제 반대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자, 이렇게도 얘기하면서 자, 이런 부제를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단순 조립보라 그러는데 이게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 철근이 안 들어간 거. 그러면 자, 이렇게 만약에 하중을 주면은요. 하중을 주면은 자,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항상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부재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여기 이렇게 되고 여기 늘어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힘이 받습니다. 자, 여기 밑에는 이런 힘이 받습니다. 콘크리트에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힘이에요? 눌러주니까 얘가 압축력이고요. 얘는 뭐예요? 인장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했지만, 자, 콘크리트는 압축력에는 강하고 인장력에는 약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쪽 부분이. 그래서 이쪽 부분이 인장력을 받는 부분이 균열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서 이제 얘 얘기하자면 균열이가 내가 약하니까 균열 가니까
뭐야? 네가 인장력 부담하다 이런 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구조물에서 그래서 구조물에서 자 이렇게 됐을 때 보면 철근 콘크리트로 해서 인장력이 받는 부분 여기에다가 뭘 넣어주는 거예요? 철근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철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하중을 받으면 자 변형은 됩니다. 변형은 되지만 여기 철근이 그죠? 이렇게 균열이 되는 거를 방지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말. 그래서 콘크리트는 뭐예요? 압축력을 부담하고 철근은 뭘 부담한다고요? 인장력을 부담한다. 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부식에 대해서도 보면 자 철근은 자 얘 약하죠, 그죠? 부식된단 말이죠. 그죠? 녹슨단 말이죠. 이 열에도 약합니다. 그죠? 철근은 녹습니다. 근데 콘크리트는 부식, 그죠? 그러니까 얘는 강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도 강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식이나 열 이런 것들은 콘크리트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얘가 이거는 부담한다. 부담을 한다라는 게 뭐야? 피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철근을 갖다가 콘크리트가 감싸고 있는 게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부담한다. 그러면 얘 또 여기서 왜 부식에 강하냐 이런 얘기예요. 콘크리트가. 그러면은 콘크리트는요, 강알칼리성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 강알칼리성이니까 얘가 부식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알칼리 이런 얘기하면 우리 pH 농도라 그럽니다. pH 농도가 보면 이렇게 됩니다. 1에서부터 7, 14 이렇게 돼 있어요. 수치료에서 자, 수소 이온 농도라고도 얘기하는데 자, 여기 7이 뭐냐 하면은 얘가 중성입니다. 중성이고 이쪽으로 가면 뭐예요? 산성이에요. 자, 이쪽으로 가면은 뭐예요? 알칼리성이에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거의 강알칼리성이니까 이 정도. 12, 13. 뭐 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자 부식되는 거를 방지해 주고요. 또 근데 열에는 강하다 그랬는데 이런 얘기를 우리가 열전도율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열전도율. 자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좀 배우는데 열전도 그러면 얘가 뭐야? 고체에서의 열의 이동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열전도율이 적습니다. 쇠붙이는 열전도율이 큽니다. 그죠? 쇠는 그죠? 열 여기다 이렇게 하면 고체잖아요. 열이 확 간단 말이에요. 근데 콘크리트는 잘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자, 그죠? 철근을 피복이라고 그랬잖아요. 피복해서 이렇게 돼서 녹는 거를 방지해 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이런 것들로 해서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되는 거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굉장히 좋은 구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들 기본이면서도 이런 얘기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 기본서를 보면은 동그라미 1번에 그저 콘크리트 여기 써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이 말이 몇 번 나왔습니다. 압축력을 부담하고요. 철근은 뭘 부담한다고요? 인장력을 부담한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철근이 녹쓰는 것을 알칼리성인 콘크리트가, 그죠? 얘기했죠? 이게 피복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요 지문도요. 철근과 콘크리트는 온도에 대한 열팽창 개수, 선팽창 개수. 자, 이것도 시험 문제 이런 거 다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선팽창 개수, 열팽창 개수, 선팽창 개수.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얘는 뭡니까? 우리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수치로 나타낸 거를 갖다가 열팽창 개수, 선팽창 개수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뭡니까? 그죠? 자, 얘 늘어나고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모든 우리, 그죠? 물질은. 근데 어떻다라는 거야? 지금 얘 얘기하는 겁니다. 얘하고 얘요. 근데 어떻다라는 거야? 두 열팽창 개수가 어떻다?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근데 제가 이거 가리키면서도 항상 진짜 같은가 이런 얘기를 항상 해요. 자, 우리 철근이 더 잘 늘어나고 콘크리트가 덜 늘어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피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름에 되면 이제 늘어나잖아요. 만약에 철근만 늘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을 늘어났다가 또 겨울 되면 줄어듭니다. 그럼 어떻게 돼? 나중에 얘 헐렁헐렁해진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이 구조물들이 다 튼튼하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두 개가 어떻게 열팽창 개수가 같다라는 거예요. 같이 늘어나고 같이 줄어든다. 자, 이런 얘기가 자, 여기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철근과 콘크리트 탄성 개수는 다릅니다. 근데 이것도 설명이 좀 깊게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그냥 이 정도만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면 이제 부착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우리 부착력이라는 건, 자, 철근과 콘크리트는 이렇게, 이 부착력이 무지하게 좋다라는 거야. 또 이제 여기서 같이 출발하는 건데, 만약에 부착력이 안 좋으면 그저 헐렁헐렁해진다라는 거야. 근데 이 두 개가 부착력이 좋은데, 자, 주장에 비례한다라는 거야. 주장이 뭐라 그랬어요? 둘레의 길이. 또는 표면적이라 그러는데, 자, 우리 철근이 뭐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생긴 게 철근이 아닌데, 또 철근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요. 그 주장이라는 거, 주장이 뭐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뭡니까? 둘레의 길이를 주장이라 그럽니다. 자, 이것도 둘레의 길이를 뭐라 그런다? 주장이라고 얘기한다. 근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주장에 비례한다라는 거야. 부착력은. 그러니까 이게 철근의 이게 뭐야? 둘레의 길이가 크면 클수록 작은 거에 비해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착력이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얘기가, 자, 그래서 맞죠? 많은 부분이 있으니까 뭐 부착력이 많은, 그죠? 당연한 얘기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같은 단면적이라면은, 자, 우리 가는 철근을 여러 개 넣는 게 굵은 철근보다 조금 넣는 것보다 더 어떻게 된다? 부착력이 좋다 그러는데, 자, 요 말도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자, 이런 철근이 있습니다. 자, 이 사각형으로 한 거. 자, 철근에 이렇게 돼서, 자, 요게 4. 자, 얘 주장이 얼마입니까? 4, 4, 16입니다. 그죠? 맞죠? 주장이 둘레의 길이가. 자, 근데 얘를 갖다 잘랐습니다. 자, 얘를 갖다 이렇게 반 잘랐어. 자, 요렇게. 그러면 요 조각, 자, 그 다음에 요 조각. 자, 요 조각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그죠? 잘랐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얘 둘레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8입니다. 맞죠? 얘도 8이에요. 얘 8, 4, 8, 32. 맞죠? 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얘가, 그죠? 주장이 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더 부착력이 좋다라는 거야. 그 말이 이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얘나 단면적은 똑같습니다. 그죠? 단면적은 똑같은데 같은 단면적이라면 그러니까 뭐예요? 가는 철근을 여러 개 넣은, 여러 개 넣은 게 굵은 철근 한 개 넣은 것보다 뭐가 좋다고요? 부착력이 좋다. 왜? 이게 다 이 얘기죠. 그죠? 주장에 비례하니까. 자, 이런 말들, 자, 우리 알아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은 중성화 탄산화고 그랬는데, 자,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자, 우리 콘크리트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강알칼리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이 아니라, 자, 우리 모든 거는,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제가 맛이 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얘도 강알칼리성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은 여러 가지 그 주변의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중성으로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알칼리잖아요. 강알칼리성인데 시간이 지나면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중성으로 변합니다. 중성으로 변하는 걸 지금 뭐라 그런다? 중성화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성으로 변한다는 거야. 그러면 중성으로 변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얘기예요. 중성으로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철근이 부식이 되는 겁니다. 그죠? 지금 얘가 강알칼리성일제는 그저 얘가 저 철근의 부식을 방지해 주는데 중성이나 산성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근이 부식이 된다는 거예요. 철근이 부식이 되면, 그러니까 중성화가 되면은 자, 뭐라 그랬습니까? 철근이 부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식이 돼도 그냥 부식이 되면 되는데, 부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적이, 그죠? 어떻게 커진다라는 거예요, 최적. 부식이 되면 이 철근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얘가 콘크리트입니다. 여기 안에 얘가 뭐 얘 철근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우리 싱싱할 때는 이게 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그죠? 콘크리트가 중성으로 되니까 이렇게 커진단 말이죠. 철근이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콘크리트에 이게 커지면서 여기 밀잖아요. 그죠? 민단 말이죠. 미니까 어떻게 되니까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콘크리트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균열이 간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균열이 가다 그게 계속 점점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무너지는 거야. 구조물 가는 거다. 중성화가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런 얘기들이 이제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성화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건축물이 이게 그냥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다 균열 가고 무너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관리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자식이 이런 내용들이 많이 썼잖아요. 중요한 내용이다. 기본이면서. 이런 것들은 또 제가 이제 기초과정에서도 하지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가서도 또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번 시간이 그냥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조금 쉬었다가 올게요.